네, 오늘도 필살기 고수 외전 두 분이 각각 선정하신 관심 섹터와 관심주, 타픽까지 하나하나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자세한 주식 투자 정보는 카카오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 선정된 그 섹터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 IT 부품 쪽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IT 부품 쪽도 약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송기훈 전문가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겠죠? 예, 네, 워낙 IT 부품 쪽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2024년도까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최근 한 2, 3년간 부진해서 그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에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연간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거든요. 네. 또한 이제 AI 서버, 데이터 센터, 온디바이스 AI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이 IT 부품 수요를 갖다가 견인하고 있고요. 특히 고성능 반도체 HBM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고성능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누적되었던 IT 디바이스에 대한 부품 재고가 점차 소진되면서 생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이슈가 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제품들이 나오면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부품까지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또 있거든요. 예. 예, 뭐 카메라 모듈 등등 여러 가지 해당이 되죠. 그렇죠. 예.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을 발표를 하죠. 그래갖고 신형 스마트폰 출시는 IT 부품업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네. MLCC, 뭐 FPCB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상당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화되면서요. 화소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OIS라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제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폴리드 줌 이른바 이제 이 카메라 갑툭튀라고 하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슬림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다 폴리드 줌을 갖다가 고성능화되면 이게 조금씩 튀어나온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고성능 폴리드 줌 같은 걸 채용이 늘어나고요. 특히 이제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제 광각과 초광각, 그다음에 이제 망원 등을 탑재를 해가지고요. 카메라 수요가 이제 모듈 개수가 늘어나고요. 플래그십 모델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제 폴리드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래그십 모델에는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MLCC가 들어가거든요. 고용량 고성능 MLCC 수요가 늘어나고 또 하반기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는 단순히 판매량을 넘어서 이제 AI로 이제 바뀌고 있죠. AI 강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확산, 그다음에 고성능 부품 채용을 갖다가 넘어서 이제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를 갖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갖다가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는 관련 부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 업체들이 뭐 주력했던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영역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걸 점차 넓혀가는 분위기입니다. 등장하는 것들이 전장, 디바이스, 웨어러블 참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각화되는 전략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을 많이 끌어올려 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네. IT 부품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기존에 이제 전략 갖고는 더 이상 성장에 이제 한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전장이나 AI 디바이스, 웨어러블 등으로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이런 다변화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카메라 모듈, MLCC, 디스플레이 센서, IT 센서 등 부품사들의 이제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전부 이제 스마트폰 부품에 사용되는 기술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온디바이스, 자동차 전장 등 관련 기술은 이제 고성능 반도체하고 고성능 메모리, 첨단 패키징 등이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갖다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변화 전략이 상당히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기훈 전문가의 오늘 관심 섹터는 IT 부품입니다. 그동안 뭐 부진했던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충분하다. 어떤 포인트들이 기대되는 부분인지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는 김정숙 전문가 의견도 궁금해요. 뭐 역시 전망은 봤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2025년 IT 부품주는 초기 부진에 하반기 이후에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AI나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전장, 신사업 진출 및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뭐 IT 부품 쪽을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제가 예, 예. 반도체 쪽도 곁들여서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HBM 쪽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 쪽도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좀 예, 낮추지 매도 않았습니까? 리포트를 냈죠. 그 이걸 많은 중립으로 분들이 예. 걱정하실까 봐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포트가 목표가를 상향하고 매수 리포트를 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가면은 거기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게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도 경쟁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골드만삭스는 리포트를 내는데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으로 하향을 한 거죠. 매수해서. 그렇죠. 낮췄어요. 예, 한 단계 낮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냈는데 이걸 갖다 좀 시선을 좀 작년으로 돌려보면은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터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어떤 내용이었죠? 겨울이 오고 있다. 하이닉스에.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낸 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갖다 시계를 더 돌려보면 2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리포트를 한 번씩 뭐가 나왔었는데. 예, 예. 그럴 네. 때마다가 항상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지금 3에서 이제 4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세대 HBM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시장을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에 납품한 게 지금 약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의 주 내용이 만약 네. 삼성전자가 이 HBM4를 갖다가 이 엔비디아가 납품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낸 레포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발열 문제를 삼성전자에서 잡기가 쉽지가 않고요. 삼성전자가 HBM3를 아직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4를 납품을 한다? 저는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을 한다고 들어가도 HBM4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는 올 하반기에 이미 납품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할 거고요. 그다음에 6세대 이 HBM에서는 하이닉스의 경쟁자가 마이크론도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가격 결정권이 하이닉스에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로 넘어간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섣부른 리포트로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 조정을 이용해서 이 리포트를 이용해서 흔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선 대장은 쉽게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대장이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발열 문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납품한다는 한다면. 전자에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 발열 문제를 쉽게 잡지를 못하고요. 이 DDR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올해 안에 잡는다? 저는 상당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송기훈 전문가의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 특히 IT 부품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필살기 고수 외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T 부품도 뭐 워낙 종목이 많아서요. 어떤 토픽을 선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기업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먼저 가볼 기업은 TLB입니다. 반도체 패키지용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IT 기기 성능도 진화하고 있고 AI 기술도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지금 뭐 말씀하시는 TLB는 더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이제 PC나 서버 IT 기기 성능 향상과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고성능 메모리 이제 DDR5로 이제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DDR4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생산 단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DDR5는 기존 DDR4 대비해서
더 높은 속도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고사양의 이제 반도체 패키지용 PCB가 필요한데 이 TLB는 DDR5 모듈 PCB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AI 학습 및 추론에서 필요한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더 많은 고성능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HBM 시장이 개화할수록 이 TLB 회사의 이 고성능 사양 PCB가 더욱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TLB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이제 AI 시대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반도체 시장은 재고 조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단종 수순을 겪고 있고요. 최근 이제 DDR4 이제 단종하면서 DDR4 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DDR5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만드는 이 반도체 패키지용 고성능 FPCB가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LB가 반도체용 PCB 쪽에서 꽤나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왔는데 뭐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2분기 실적 추정을 뭐 괜찮은 분위기로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꽤 안정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TLB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PCB, 특히 이제 메모리 모듈 PCB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의 기반이 되어 왔고요. 최근 반도체 업황의 뚜렷한 회복세를 함께 이제 2025년도 2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5년도 2분기 TLB의 실적 추정치는 증권가의 추정치는 나쁘지 않다. 성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TLB 움직임은 이런 기대감을 좀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대체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분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TLB로서는 이 환율 수혜도 상당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원가 절감을 가열차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대되는 실적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기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캐파를 보여주던 게 PCB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미래 가치적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대치가 있을까요? TLB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모듈을 기본 베이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갖다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고성능 PCB 쪽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이제 소캠이라고 그러죠. 소캠하고 이제 CXL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 모듈로 새로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엔비디아가 주도한 소캠에 참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CXL 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계와의 참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소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차세대 메모리 이 모듈 중에서 상당한 고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로 데이터 센터 및 서버 환경에 요구되는 고성능, 고밀도, 저전력 특성을 강화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CXL은 기존 메모리 시스템과 다르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CXL 메모리 모듈이거든요.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메모리가 하나씩 각자 연산을 한다면은 이 CX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가지 메모리가 딱 연결해주는 터미널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요. 벌써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제품을 양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TLB가 IT 부품 섹터 가운데 첫 번째 관심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PER, PBR 따져보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뭐 앞으로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을까요? 예, DDR5로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DDR4는 네. 단종 수순에 들어갔고요. DDR5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DDR5로 빠르게 가속 전환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또 AI 서버가 성장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26년 이후에 CXL하고 소캠까지 이렇게 합류하게 된다면은 모듈 매출 기대가 미래 성장 동력까지 합쳐져 가지고 굉장한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런 성장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실적 지표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약간 긴가민가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2026년이라고 해서 벌써 반년도 안 남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주가는 보통 반년 정도를 가지고 6개월 정도를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바닥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양 수출 확대 및 이 소캠과 CXL 이 시장이 개화되면서 상당히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가격 밴드를 잡아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매수 추천가는요 23,000원 전후에서 분할로 매집해가지고요 목표가는 이제 중장기로 좀 높게 잡았습니다. 45,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좀 길게 호흡을 끌고 가시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TLB가 탑픽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또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채널명을 필살기 고수회전 이렇게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자, 송기훈 전문가의 두 번째 탑픽 바로 이어갑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이번에는 KH바텍이 등장을 합니다. 폴더블 폰 부품의 공급 업체죠. 아니 전문가님,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관련해서 지금 폰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폴더블 관련 부품 업체다 보니까 기대감이 또 상당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을 갖다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게 특징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얇아졌다. 예, 굉장히 네. 얇아졌. 기존에 이제 폴더블 폰하고 새로 발매된 폴더블 폰 비교해 보시면은 다들 놀라실 겁니다. 절반 가까이 두께가 얇아졌거든요. 오. 일반 스마트폰 두께까지 폴더블 폰이 얇아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힌지라는 부품이거든요. 바로 이 KH바텍은 이 힌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이갖고 하반기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이 KH바텍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폴더블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 이제 이 폴디드 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램셀이라 이렇게 접는 식, 네네. 조개식으로 접는 거 이 두 가지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를 보면은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100만 대를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폴더블 폰 관련해서 가장 높은 사전 예약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KH바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실적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폴더블 폰 신제품의 인기가 상당하다면 뭐 이 부분도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보니까 베트남 쪽에 하노이 공장 효율화 이런 이슈가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뭐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한 역할을 해주겠죠. 그렇죠, 예. KH바텍이 이제 올 2분기부터 이제 폴더블 폰 신제품을 출시에 힘입어서 효과적인 이제 실질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베트남 하노이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효율화가 극대화되고 있고요. 이런 점은 또 하반기에 굉장히 이 실질적인 당기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제 KH바텍의 2분기 실적은요.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41.8%가 늘어나고 오. 영업이익은 약 63%가 증가를 할 예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그 예, 정도군요. 그죠, 예. 네. 여기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된다면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수세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애플이 내년도에 이제 폴더블 폰을 갖다가 드디어 참여를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부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애플이 여기 만약에 이 폴더블 폰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KH바텍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기대되는 부분에 이슈가 애플 향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쯤에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건지 타이밍적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또 이게 길게 보면. 예, 길게 네. 보면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갖다 조정을 거쳐서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최근에 사전 예약이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실적에 직접적인 이 개선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애플향,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베트남하고는 이제 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 이미. 그래갖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을 갖다가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이제에서 막 올라오는 패턴이고요. 매수 가능한 가격은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여 가지고 중장기로는 2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손절가는 10,000원을 이탈하게 되시면 과감하게 좀 손절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라인을 또 설정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와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